안녕하세요. 영속성 컨텍스트에 대해서 미니 세션을 진행하게 된 고예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영속성 컨텍스트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을 CEO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울 유능한 비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코드를 직접 입력하시는 여러분은 CEO, 영속성 컨텍스트는 영비서로, 데이터베이스는 중앙문서보관소, 지금은 뭔지 모르는 영비서의 소중한 책상을 통해 영속성 컨텍스트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영속성 컨텍스트의 생명주기, 영속성 컨텍스트의 특징, 알이 빠진 CRUD로 보는 영속성 컨텍스트를 통해서 영속성 컨텍스트가 뭔지, 왜 사용하는지,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속성 컨텍스트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유능한 영비서의 하루를 소개해 드릴게요. 영비서는 하루의 시작부터 퇴근까지 완벽한 업무 흐름으로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비서의 하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비서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비서본부인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에서 만능 수첩 엔티티 매니저를 발급받습니다. 이 수첩으로 모든 업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비서의 업무 시작은 트랜잭션 비긴으로 시작됩니다. 오른쪽 포스트잇을 보시면 영비서가 트랜잭션 단위로 하루 일과를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은 이 어노테이션이 붙은 메서드가 호출될 때 자동으로 트랜잭션을 시작하고 트랜잭션 점 비긴이죠. 메서드가 종료될 때 모든 작업이 성공하면 커밋, 하나라도 실패하면 롤백을 수행합니다. 커밋은 해당 메서드에서 실행한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것이고, 롤백은 작업했던 모든 내용들을 백지화하는 겁니다. AOP와 관련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근한 영비서는 만능 수첩을 가지고 em.persist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persist로 등록해서 하루 일과 동안 관리하던 프로젝트들은 하루 일과가 잠시만요. 하루 일과 단위인 트랜잭션이 끝날 때, 즉 커밋이 될 때 한꺼번에 데이터베이스로 전달됩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퇴근 시간이죠. 영비서가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트랜잭션을 커밋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롤백합니다. em.close로 영비서는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코드는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 없이 순수하게 엔티티 매니저를 사용해서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평소 우리가 서비스 계층에서는 트랜잭셔널 어노테이션 덕분에 직접 보지 못했던 코드들인데요. 영비서의 하루를 코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에서 만능 수첩인 엔티티 매니저를 발급받았고요. 트랜잭션이 시작되었고 객체, 프로젝트 객체를 만들었고 em.persist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 커밋, 성공적이면 모든 것을 커밋하고 하나라도 실패했다면 롤백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영비서의 하루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영비서의 업무 상태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소개로 여러분은 영속성 컨텍스트의 영속 상태를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프로젝트란 투두 객체처럼 프로젝트 엔티티로 생성한 하나의 프로젝트 객체를 말하는 겁니다. 비영속 상태는 영비서가 프로젝트를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뉴 생성자로 프로젝트 객체만 만들어둔 상태이죠. 아직 관리 전입니다. 영속 상태는 영비서가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된 상태입니다. 퍼시스트 기억하시죠? 준영속 상태는 영비서가 맡았었지만 더 이상 해당 프로젝트를 관리하지 않게 된 상태입니다. 삭제 상태는 프로젝트를 더 이상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리하던 프로젝트를 중앙문서보관소에서 폐기한 상태입니다. 모르던 프로젝트를 알려면 퍼시스트, 관리하던 프로젝트를 더 이상 관리하지 않으려면 디태치, 클리어, 클로즈인데 디태치란 특정 프로젝트 하나만 관리를 중단하는 거고요. 하루 동안. 클리어는 오늘 관리하던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 중단하는 거고요. 클로즈는 영비서의 하루 업무 종료, 즉 퇴근입니다. 이어서 관리하던 프로젝트를 삭제하려면 리무브, 관리를 그만뒀던 프로젝트를 다시 관리하려면 머지, 삭제한 프로젝트를 다시 관리하려면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다시 퍼시스트 해야겠죠. 영비서의 하루 일과로 본 영속성 컨텍스트의 흐름과 상태를 가지고 영비서의 특징이 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비서의 장점 넘버 1, 1차 캐시입니다.
CEO가 프로젝트 정보를 요청합니다. 익숙한 코드죠. Find by ID 메서드로 프로젝트 객체를 찾아 CEO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아까 베일에 쌓여있던 영비서의 소중한 책상을 공개합니다. 이 책상이 바로 1차 캐시입니다. 영비서는 먼저 자신의 책상을 확인합니다. 거리가 좀 있는 중앙문서 보관소에 가기 전에 말이죠. 만약 책상에 프로젝트 문서가 있다면 바로 CEO에게 전달. 응답이 굉장히 빠르겠죠. 만약 책상에 문서가 없다면 중앙문서 보관소에서 가져와서 비서의 책상에 보관하고 CEO에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CEO가 하루 일과내 같은 프로젝트를 또 찾을 때 중앙문서 보관소까지 갈 필요 없이 책상에서 바로 찾아드릴 수 있죠. 자, 영비서는 이렇게 업무를 빠르게 처리합니다. 같은 문서를 바로 꺼내줄 수 있으니 동일성 보장도 덤이고요. 자, 1차 캐시, 와 빠르다. 다음은 영비서의 장점 넘버 2, 쓰기 지연입니다. 영비서는 CEO에게 프로젝트 3개를 맡아 관리하라는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비서는 중앙문서 보관소에 3번이나 들려야 할까요? 아니죠. 영비서는 유능하기 때문에 담당한 새 프로젝트 문건을 잘 모아놨다가 태그하기 전에 한 번의 문서 보관소에 프로젝트들을 보관합니다. 트랜잭션의 시작은 begin, 끝은 commit 또는 rollback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메서드의 모든 로직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트랜잭션 커밋이 호출됩니다. 이때 영속성 컨텍스트에 플러시가 발생하는데요. 플러시란 영비서에 맞는 수첩, 엔티티 매니저를 통해 하루 일과 동안 발생한 모든 업무 내용들을 쿼리문으로 만들고 이 쿼리문들을 문서 보관소에 전달하는 겁니다. 쓰기 지연 덕분에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발생한 변경사항들을 한 번에 하나의 쿼리문으로 보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쓰기 지연은 와 효율적이다. 다음은 영비서의 장점 넘버 3, 변경 감지입니다. 더티 체킹이라고도 하죠. 퍼시스트로 영비서가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될 때 영비서는 프로젝트 문건의 최초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스냅샷이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젝트 문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CEO가 이거 변경됐으니 적용해주세요 라고 따로 말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영비서가 알아서 변경된 내용을 스냅샷과 비교하여 찾아내고 중앙문서 보관소의 프로젝트 문건을 수정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프로젝트의 상태, 스테이터스 필드가 진행 중으로 변경되었다면 영비서는 이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변경된 상태를 DB에 반영합니다. 이렇게 영비서는 변경사항을 알아서 챙기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영비서의 장점 넘버 3, 영비서의 장점 넘버 3인 변경 감지, 와 편하다. 영비서의 장점 넘버 4, 동일성 보장입니다. CEO가 이 코드처럼 같은 프로젝트를 2번 요청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영비서는 하루 일과인 트랜잭션 동안 자신이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영비서의 책상 1차 캐시에는 프로젝트 아이디당 딱 하나의 프로젝트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CEO가 같은 프로젝트를 여러 번 요청해도 항상 동일한 프로젝트 문서를 전달할 수 있죠. 이런 동일성 보장 덕분에 영비서는 프로젝트 관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비서입니다. 이렇게 동일성이 보장되니 실수로 같은 데이터가 2번 수정되는 일도 없고 데이터 일관성도 지킬 수 있겠죠. 동일성 보장, 와 믿음직하다. 다음은 영비서의 마지막 장점, 지연 로딩입니다. 자, 영비서가 맡은 프로젝트에는 2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젝트 담당자 정보, 하나는 프로젝트 멤버 정보입니다. 영비서는 CEO의 성향을 잘 압니다. CEO는 항상 담당자 정보를 먼저 물어보시지, 그래서 프로젝트 문건을 가져올 때 담당자 문건도 함께 가져옵니다. 이것을 이거 타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멤버 정보는 다릅니다. CEO가 자주 보시지 않으니까 프로젝트 문건에 멤버 정보 필요하실 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메모지만 달아둡니다. 그러다 CEO가 이 프로젝트 멤버들이 궁금한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영비서가 중앙문서보관소에 가서 프로젝트 멤버 문건을 가져다 드립니다. 이것을 레이지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만 필요할 때 가져오니 항상 많은 문서를 들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지연 로딩, 와경제적이다. 빠르고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신뢰할 만하며 경제적인 영비서. 영비서가 왜 필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CRUD 코드로 영비서를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생성을 볼까요? CEO가 영비서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보냈네요. 익숙하시죠? 매니저 아이디로 매니저 정보를 찾아오고 DTO 정보와 매니저 정보로 프로젝트 X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영비서의 하루 중 업무 상태에서 비영속 상태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지금이 바로 그 비영속 상태입니다. 영비서가 아직 프로젝트 X를 모르는 상태이니까요. 자, 이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X를 세이브 메서드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때 영비서가 드디어 프로젝트 X를 알게 되는 겁니다. CEO는 모르시는 영역에서 영비서가 일하는 모습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레포지토리의 세이브 메서드가 호출되면 영비서는 만능 수첩으로 em.persist 프로젝트 X를 통해서 프로젝트 X를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를 해야 하니 프로젝트 X의 정보도 사진으로 찍어 기록해 놓겠죠?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즉 트랜잭션 커밋을 하게 될 때 영비서는 꼼꼼하게 하루 일과를 다시 살펴보고 만능 수첩 엔티티 매니저로 플러시를 하면서 업무 내역을 정리합니다. 이때 인서트 쿼리문이 작성되고 그리고 나서야 진짜 커밋이 발생하면서 이 쿼리문이 중앙 보관소에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세이브한 것이 플러시를 통해서 쿼리문으로 만들어지고 이 쿼리문을 통해 문서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거죠. 자, 이번엔 수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코드도 익숙하시죠? CEO가 프로젝트 X의 담당자를 변경하고 싶어 하시네요. CEO가 요청한 코드를 보면 find by id로 매니저와 프로젝트 X의 문건을 찾아올 때 영비서가 자동으로 해당 문서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때 영비서는 문서들을 처음 본 상태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둡니다. 스냅샷이죠.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친 영비서가 플러시하며 하루를 돌아보는데 프로젝트에 변경사항이 있었네요. 영비서는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쿼리문을 작성해서 수정된 문서를 중앙 보관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근데 잠깐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앞에서는 세이브 메서드로 em.persist를 호출해서 영비서가 프로젝트 관리를 시작했는데 이번엔 세이브 메서드가 없는데 어떻게 영비서가 프로젝트를 persist 할 수 있었을까요? 영비서의 하루 일과 동안 관리하고 있는 문서만 변경 감지를 할 수 있는데 말이죠. 정답은 영비서가 이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find와 같은 레포지토리의 조회 메서드로 엔티티를 가져오면 자동으로 영속성 컨텍스트가 해당 엔티티를 관리하기 시작하거든요. 스냅샷도 이때 생성되고요. 이렇게 영비서는 오늘도 유능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삭제를 살펴보겠습니다. CEO가 프로젝트 X를 폐기하고 싶어 하네요. 딜리트 메서드가 호출되면 영비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딜리트 메서드가 호출되면 영비서는 만능 수첩으로 em.remove 프로젝트 X를 실행합니다. remove는 영비서가 퇴근하면서 이 문서는 폐기할 예정입니다 라고 기록해 놓은 쪽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플러시를 하던 영비서는 remove 쪽지를 발견하고 삭제 쿼리를 가지고 중앙 문서 보관소에서 프로젝트 X를 폐기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R을 제외한 CRUD를 통해 영비서의 업무를 살펴보았습니다. 영속성 컨텍스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다 보니 낯설고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영속성 컨텍스트의 생명 주기와 특징, 이점, 동작 메커니즘을 최대한 익숙한 개념을 통해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이제 영비서가 마음에 쏙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